선거 말고는 다른 선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볼게요. 10월 14일인가? 아니네. 10월 14일이 아니고요. 다음 주가 아니고요. 잠깐만요. (10월 11일) 10월 11일이네요. 다음 주 맞네요. 10월 11일.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국민의힘 김기현이 아닌 국민의힘 김기현이 아닌, 솔직히 국민의힘 김기현은 뭐 누구를 대표하는 급이 아니에요. 사실상 윤석열, 그죠?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경정권의 대가리, 경대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결국은 대리전, 민심의 바로미터를 읽을 수 있는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강서구청장, 요거에 대한 녹취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집토끼, 민주당 집토끼, 국민의힘 집토끼 똑같이 뭉쳤어요. 이 구청장 선거에서 15%포인트? 그건 굉장히 크게 이긴 거거든요. 그 정도로 이겨주면, 그러면은 분열은 어디서 시작된다? 국힘에서 시작됩니다. 앞으로의 분열은 국힘에서 시작되고 민주당은 분열할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저기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. 지금도 중도층이 외면하는 국힘 더 외면할 것이다. 거기다가 당대표 책임론 나오겠죠. 네. 김기현이 누가 공천하라 그랬냐 이거 여기다가. 그럼 김기현은 뭐라 그래? 겉으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공천했어? 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. 거기다가 아직 검사들 막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. 또 이 대표 기각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선점하자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. 그 기사 사진 찍혔죠. 네. 네. 선점하자는 거는 윤석열 라인으로 먼저 깔자는 얘기거든.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들어보셨죠? 중도층 지지율은 뭐 이재명 대표님 영장 기각되고 지금 경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을 뭐 점수를 받을 만한 게, 평가받을 만한 게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, 야 도대체 이거 뭐지? 경기는 안 좋고 그렇다고 뭐 국민들 살림살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, 뭐 물가는 뛰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, 뭐 잼버리도 마찬가지, 뭐 국제적 행사도 마찬가지,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, 뭐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부라고 표현할게요. 보수층, 그냥 글자 그대로 뭔 짓을 하더라도 보수 쪽에 투표를 하는 한 30% 정도, 이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다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물음표를 안 찍더라도 관심이 없고, 어느 정도 좀 지각이 있고 정치나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혀 끌끌 차고 있죠. 이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,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뭐 양쪽의 집토끼들은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좋습니다. 집토끼, 민주당 집토끼, 국민의힘 집토끼 똑같이 뭉쳤어요. 이 구청장 선거에서 15%포인트? 그건 굉장히 크게 이긴 거거든요. 저는 아마도 이거보다는 만약에 분명하게 갈릴 거거든요. 애매하게 뭐 10% 안쪽, 뭐 8%, 9%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거고, 민심이 확 갈릴 거로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로 이제 맞대결을 펼칠 텐데, 뭐 애매하게 뭐 50 몇 프로 대 뭐 40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확
갈리면 확 갈릴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한 15% 정도 보고 있거든요. 한 15% 차이 같은 경우면은 뭐 한 뭐 50% 후반대, 50% 후반대에서 뭐 40% 초반 뭐 이런 식으로 갈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더 갈리지 않을까. 거의 한 60%, 그 이상. 진교훈 후보가 60% 이상으로 이기고 60% 이상으로 이기고 그리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0%대에 머물지 않을까. 득표율이.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에 그냥 저것도 개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.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거의 뭐 59% 이상, 50% 후반대 이상, 60% 이렇게 진교훈 후보가 찍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30%대 그러면은 그냥 최소 20% 이상 나는 거죠.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,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에 뭐 15% 정도만 나도 대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날 것 같아요, 저는. 너무 말도 안 되는,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.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 뭐 자기가 싼 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길 수만 있다면은 뭐 자기가 당대표라도 공천을 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그 개소리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확 갈릴 거라고 생각되고요. 네, 해다님 진교훈. 네, 진교훈 외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죠? 보궐선거하고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30% 넘기면 좋고요. 30% 초반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건데 일단은 거의 조금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요런 뭐 해당되는 부분에 뭐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강서구민들 위주로 투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할 거는 그냥 이길 수 있는 선거고 어차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끌어들이는 거죠. 어차피 이분들이 결국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최대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보궐 선거지만 뭐 40% 이상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더더더더 내년 있을 총선 뭐 이제는 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반드시 유리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. 그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금 15%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20% 이상 20% 이상 차이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20% 이상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선 체제, 총선 승리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열차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저 반드시 투표해야 이기는 거지. 우리가 맨날 여기서 주둥이로 떠들어서 뭐 민주당, 더불어민주당, 진교훈 해봤자 투표장에 안 나가면 꽝인 거예요. 결국은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냐 그 싸움인 거죠. 정도로 이겨주면 그러면은 분열은 어디서 시작된다? 국힘에서 시작됩니다. 그쵸? 일단은 뭐 공천 이야기도 나올 거고 도대체 이런 후보를 어차피 안 되는 싸움 아니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구청장직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나와? 사면 받고? 그것도 뭐 5년 10년 뒤에도 아니고 5년 10년 뒤에도 아니고 뭐 4달 뒤에 5달 뒤에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. 이 국정을 코미디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힘 쪽에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온다? 이거는 뭐 다들 도라이들이지. 상식도 진짜 없는 거지.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패를 한다. 응?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대패를 했다? 근데도 입국하고 있다. 이거는 말이 안 돼. 이거는 만약 우리들은 다 모질이요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국힘을 분열시켜야 된다. 지들끼리 싸움나게 만들어야 된다. 네가 잘났네, 내가 잘났네, 공천을 네가 했네, 내가 했네.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거를 뭐 김기현 당대표가 하진 않았을 거고 친윤 쪽에서 그냥 내려 꽂은 거죠. 친윤에서 사실상 뭐 한동훈, 윤석열 뭐 이쪽을 빠는 그 이너서클에서 내려 꽂아가지고 그냥 김태우를 다시 미호도 다시 한번
70년대 영화 제목이죠.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했다. 압도적으로 뭐 20% 차이로 졌다.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죠. 앞으로의 분열은 국힘에서 시작되고 민주당은 분열할 일이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생각이 틀려요. 국힘이 분열되는 거 맞아. 국힘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지도체들을 흔들고 윤석열 경정권 대통령의 어떤 말이 잘 안 먹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분열할 일이 없냐? 그건 아니에요. 말은 쉽죠. 국힘이 분열하니까 당연히 더 민주당은 단합할 거다. 민주당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수박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씨는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요.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취재는 다 끝났어요. 취재는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해버리면 또 이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나중에 제가 팩트체크 할 때 말씀드릴 건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. 한두 개가. 지금 민주당의 불씨가 뭐 수박이나 뭐 이낙지, 이낙연파, 뭐 무슨 뭐 공천권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총선에서 가장 저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총선에서 어쨌든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내세 앞에 서야 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사람들 한마디로 깜냥도 안 되면서 뭔가 꺼부적대고 싶은 한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없냐? 많아요.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네, 해단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님의 카리스마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네 흔들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다 휘어잡고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씨들 여러 가지로 못 믿을 것들 지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들 어깨 뽕 들어간 것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들이 기도 안 차는 짓거리를 할 거다. 그게 불안한 거죠. 뻘짓거리 하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. 어디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. 그죠?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죠. 정말 이재명 대표님께서 추진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짜 막 손발이 그냥 막 착착착착착착 진짜 무슨 군대에서 분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? 그러면 저기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. 지금도 중도층이 외면하는 국힘 더 외면할 것이다. 거기다가 당대표 책임론 나오겠죠. 네. 김기현이 누가 공천하라 그랬냐 이거 여기다가. 그럼 김기현은 뭐라 그래? 겉으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공천했어? 내가 공천했어? 뭐 이런 그죠? 당연히 이 사람이 공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이 공천한 게 아니어서 뭐 위에서 내려 꽂았죠.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국힘은. 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. 거기다가 아직 검사들 막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지금 뭐 우병우 이야기도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? 뭐 영주 쪽 이야기 나옵니다. 영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양대가 있었던 문제의 그 동양대, 그놈의 그 지방대 동양대 표창장이 뭐라고 진짜, 아무도 모르는 영주에 아무도 모르는 대학교에 아무도 모르는 그 표창장이 뭐라고 그거 가지고. 정경심 교수님 징역을 4년을 그 문제에 동양대학교가 있었던 영주 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솔솔솔솔 뭐 연기가 피죠. 그러니까 우병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꽃놀이패 비슷해요.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? 우병우는 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라인이에요. 그죠? 박근혜 라인인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인데 왜 여기서 나오냐? 검사 라인으로도 볼 수 있거든. 이 윤새끼, 동네 바보 새끼도 뭐예요? 특수. 우병우도 특수통이에요. 누가 선배냐? 당연히 우병우가 선배야.
한동훈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알고 있기로 정확하진 않아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병우가 아마 19기 정도 될 거야. 19기 정도쯤이고 그리고 윤석열 23기인가 그래요. 윤석열이 23기, 한동훈이 29기. 정확하진 않습니다. 이 정도야. 이 정도 차야. 뭐 나이는 윤석열이 더 많을 수 있죠. 왜냐면은 우병우는 소년급제니까. 얘는 바로 학교 때, 대학교 때 급제, 대학교 때 패스하네요, 사실을. 우병우가 19기, 윤석열이 23기, 사법연수원 기수입니다. 한동훈이 29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병우가 제일 높아. 특수통 중에서도 서열로 따지면 얘가 훨씬 빨라요. 나이 필요 없어. 검사들은 나이 필요 없습니다. 사법연수원 기수야. 이 기수에서 밀리잖아요. 이 기수에서 만약에 23기가 19기보다 승진이 빨라. 그럼 나머지 애들 이 22기, 21기, 뭐 20기 다 줄줄이 용퇴잖아요. 기수 문화잖아, 검찰들은. 그죠? 다들 아시죠? 그 레이저 눈빛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팔짱 끼고 검사들이랑 농담 따먹게 하던 거 망원렌즈로 땡겨가지고 잡아가지고 문제돼가지고 다 커튼 쳐버렸잖아. 응? 다들 아시죠? 원래는 우병우 때는 라인이라고 했죠. 우병우 라인. 우병우 라인 검사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. 근데 윤석열 때는 뭐라고 해요? 사단, 윤석열 사단 검사들. 조금 표현이 더 세졌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흔히 합니다. 너 누구 라인이냐? 회사에서도 뭐 회사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체에서도 이 사람 라인 저 사람 라인 어느 줄을 탈지 어느 라인을 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인데 윤석열은 라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. 사단이라는 표현하죠. 더 강력한 집합체라는 얘기예요. 뭐 누구는 이게 사실상 뭐 21세기의 하나회다 뭐 이런 소리도 하죠. 만에 하나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검사 정권이 더 탄생한다. 그러면 뭐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려준 것처럼 진짜 하나회가 되는 거죠. 더 깨트리기 힘들게 되는 거죠. 네, 하나같이 진상들. 맞아요. 뭐 우병우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나물의 그 밥들이지.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꽃놀이패라는 게 박근혜 라인도 되지만 검사 라인도 된다는 얘기예요. 우병우가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병우가 영주 쪽에서 나온다. 영주 쪽에서 그냥 영주에다 꽂으면 우병우는 그냥 당선된다고 보는 게 맞죠. 진짜로. 국민의힘에서 우병우를 영주에다가 공천했을 때 우병우가 영주에서 떨어지겠습니까? 안 떨어져. 거기는 뭐 그냥 호남 쪽도 마찬가지고 영남 쪽도 마찬가지고 그냥 공천 받으면 그냥 막대기를 갖다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 아닙니까?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병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뭐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? 우병우한테? 우병우도 나름 그죠? 나름 민정수석으로 카리스마 있던 사람인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약점 같은 거 한두 가지 없을까요? 우병우가 19기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진짜 진짜 코올리게 시절 검사로 코올리게 시절 뭐 실수한 거라든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? 그럼 거의 100%의 공천 받는다고 봐야지. 우린 다 죽었어요. 집안에 검사 하나 만드세요. 집안에 무슨 혼맥으로라도 검사랑 결혼시켜야지 뭐 그렇게 되면은. 또 이 대표 기각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선점하자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. 그 기사 사진 찍혔죠. 네. 네. 선점하자는 거는 윤석열 라인으로 먼저 깔자는 얘기거든. 중도층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영남권 뭐 수도권에다는 못 깔 거예요. 어차피 수도권에 깐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. 수도권은 뭐 보장되지 않으니까 누가 먼저 오려고 하지도 않겠지. 영남권에다 다 깔려고 하겠지. 그나마 좀 뭐 강원도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. 그쵸?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
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. 압도적인 승리. 강서구 청장 20% 이상 압도적인 승리가 가져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.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. 네. 부울경, 부산, 울산, 경남, 대구, 경북, 강원까지도, 그리고 일부 충청까지도 이런 보수의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가 먹힐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고요.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